경매의 여왕, 자, 쿵쿵나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경매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쿵쿵나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수의 장바구니, 오늘 타이틀은 3천만 원으로 월 350 받는 법입니다. 네, 이 물건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고수 장바구니는 고수분께서 검색한 물건, 건색해서 관심 물건으로 담아둔 물건을 보는 거고, 낙찰 물건, 그 다음에 진행되는 물건을 보면서 왜 담았는지, 왜 낙찰받았는지, 이거를 고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정말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고수 장바구니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매 낙찰 사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근간에 이제 얼마 안 된 물건인데요. 우리 홍희아범님. 행크에서 엄청 게시물 엄청 많이 쓰는 걸 또 유명해요. 또 엄청 또 잘 쓰셔, 영혼있게. 네네네. 하여튼 요 근간에 이제 실거주를 하나 낙찰을 받았어요. 공매로 네네. 받았는데, 지금 감정가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 지금 4억 4,900이었는데 네. 지금 우리 콩야범님이 낙찰가를 4억 6,400. 오, 100% 넘겼네요. 그렇죠. 오, 네. 낙찰가가 지금 100%를 넘겼습니다. 예. 네. 근데 또 이게 좀 조금 아쉬운 게 네. 단독 낙찰이에요. 단독. 예, 단독. 아, 그래서 조금 저도 조금 그 마음이 좀 그렇긴 했는데, 네. 그러면 지금 일반 초보자들은 야, 이거 뭐 조사를 좀 이상하겠나? 아니면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세 조사를 가서 한번 해봐봐라 라고 했는데, 요때 감정 받은 시기에는 이제 살짝 가격이 살짝 이제 떨어진 상태의 감정이 나온 상황이고, 그 이후에 이제 가격이 조금 올라갔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일반 초보자들은 그런 걸 이제 실제 임장을 가지 않으면은 보통 한 번 떨어지고 임장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실거주를 어디 이렇게 포지션을 정해놓고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장을 더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원래 아파트 가격이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얼마가 빠졌냐? 20에서 40%가 빠졌어요. 최고가 대비, 전고점 대비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오늘 보니까 전체적으로 85%, 여기에서 지금 이제 다시 오른 거죠. 올라서 회복이 됐는데, 경매에 나오는 감정가는 20에서 40%, 최근에 나온 거는 이 당시 시점에서 지금 책정이 된 거기 때문에 100%가 넘겨서 낙찰 받아도 원래는 상승장에서 받아야 되지만, 지금은 가격이 하락돼서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받았기 때문에 100%를 넘겼어도 이렇게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는 감정가 대비 몇 프로를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세 대비 몇 프로로 받았냐가 중요한 거고, 자, 아파트를 6,600만 원, 즉 6천만 원 싸게 받았다고 하는 거는 괜찮은 결과인 겁니다. 맞아요. 지금 이제 삼성이 너무 포인트를 잘 잡아주셨는데, 요 감정가는 지금의 감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하락된 시장에서의 감정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 말고도 지금 신권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시세 대비 상당히 높은 호가 시세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틈새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관가해서 아직도 경매는 떨어져야지, 감정가에서 떨어져야지 입찰을 한다. 이거에 대한 이제 선입견이 많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이제 초보하고 일반 이제 우리 고수들이나 경험자의 차이겠죠. 네네. 그래서 신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6천만 원 이상의 시세 차익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 요번에 이제 실거주로 이제 실제 이사를 이제 명도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 네. 입주를 할 예정이에요. 네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저게 사료예요? 10,000원짜리가? 좀 하여튼 우리가 자, 이제 보면 항상 이제 어디 지역을 가야 되냐 이런 초보자들이 또 많이 질문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장 뭐 쉬운 거는 니네 동네 네가 아는 동네를 다녀라, 네. 이렇게도 대답을 하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핫 이슈인 데를 그러면 찾아봐라. 뉴스에서 어디 도시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물론 검색을 할 때. 하는데, 네네네. 예, 최근에 이제 이렇게 바이든이라든지 네. 뭐 독일의 대통령까지도 사실 평택이라든지 이렇게 용인에 왔다 간 어떤 그런 네. 부분들이 있는 거가 다 이유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뭐 그냥 잠깐 제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오기는 했습니다만, 예, 실제적으로 지금 거래량 순위가 지금 경기도권에서는 지금 화성, 뭐 용인 이런 데가 지금 다 모든 거를 지금 자주우지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일단 뭐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쿵쿵나님께서도 일단은 그래도 내가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싸게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임대나 매매가 잘 될 수 있는 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그래도 좁혀가는 게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실 때 일단 아파트 거래량을 먼저 보신다고 하고, 이렇게 화성, 수원, 용인, 고양, 평택 이렇게 지금 경기도임에도 아파트 거래량이 좀 풍부한 지역을 본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증가도 있네요. 그죠? 그렇죠. 지금 이제 평택이라든지 이쪽이 지금 현재 1월 기준 58만이지만 네. 이 추세로 간다 보면 곧 한 100만이 이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엄청난 거대 도시로 이제 그 곽광을 받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사람이 모이는 곳은 뭐 돈이 모여지게 되니까 우리가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나온 경매물건을 검색을 해보면 어떻나. 네네.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 이상은 훨씬 싸게 실거주든 시세 차익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저렇게 이제 자료를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량, 그 다음에 인구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게끔 아까 기업이 좀 잘 유치되고 일자리가 있는 곳인지를 먼저 체크하시고 하면 좀 괜찮다는 의견입니다. 예, 이거 뭐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 뭐 수원이라든 용인 뭐 이런 데가 다 지금 삼성의 어떤 그 뭐 약간 나와바리라고 해야 되나 속된 말로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다 그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저게 완성이 되려고 하면 거의 15년, 20년은 더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가서 뛰어드는 것보단 내가 투자 목적이라든지 실거주 목적이 좀 더 있다고 하면 좀 중장기적인 투자도 괜찮고 아니면 중간에 한번 내가 이익을 보고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네. 예,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네. 최근에 보면은 뭐 용인 남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쉽게 거기 이제 그 허허벌판에 그 한숲 시티라고 있어요. 그 정말 한숨만 나온다 해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우스갯소리로 해서 한숨 나온다 해서 한숨 시티라고 했는데 네네. 이게 실질적으로만 2억 8, 9천에 분양이 됐던 게 요게 3월 한 15일 날 그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가 나면서부터 며칠 사이로 거의 7, 8천에서 1억이 올랐던 네네. 그런 사례도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뭐 한강 조망권, 호수 조망권, 뭐 공원 조망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원천적인 것은 일자리 먹거리가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지만 실제적으로 그 부동산도 같이 움직여진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물건 보여드리기 전에 왜 이런 물건을 뽑았는지 지역을 좁혀간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물건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화성시 목동 힐스테이트. 이게 지금 현재 보면 네. 감정가가 7억 1,500이에요. 똑같은 얘기 아까 네네. 이제 사무장님이 말씀하셨던 23년 4월 달에 감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상승세가 아니고 약간 하락장 그 시기에 감정이 됐던 물건이죠. 네,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아셔야 될 게 지금 이 가격 옆에 지금 날짜가 적혀 있는데 이게 바로 감정 시점입니다. 네, 감정 시점이에요. 네. 그래서 23년 4월이면 아직 부동산 가격이 회복되기 전이니까 지금 100%지만 이 현재 가격은 이 가격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이런 화성시도 아까도 앞서 얘기했듯이 그 삼성의 주변의 어떤 도시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어떤 이슈가 있으면서 호재가 이제 반영이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옆에 그래프도 보면 폭락이 조금 됐다가 가격이 떨어졌다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지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거나 실제 조사를 했었을 때는 최근 8월에 실거래가가 7억 9천을 찍었어요. 같은 평수에 비슷한 층이. 지금 이게 호가가 네. 아니라 지금 실거래가라고 하는 실거래가예요. 거는 여러분들 거래가 이 가격으로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8월에 찍힌 실거래가는 지금 동일평형이 지금 7억 9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7억 1천하고 가격의 갭이 충분하다. 예. 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호가라는 건 아직 거래가 되진 않았지만 주인들이 이제 내놓은 가격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의 주인들의 어떤 마음은 한 8억 4천 정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실거래가하고 차이도 한 5천 정도 갭이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저 호가가 8억 4천이 거래가 됐었을 때는 실제 또 저게 실거래가로 또 반영이 되는 거니까 네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는 수익 자체는 더 크게 벌어지는 이익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경매도 여러분들이 배워두면 되게 좋은 건 뭐냐면 이 시세가 지금 오르길 바라는 게 아니라 현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가끔은 상승장에서는 100인데 120% 올라간 가격이 반영되지 않아서 120% 넘겨서 받더라도 또 계속 올라가니까 이익 나는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하락 시점에 많이 빠졌을 때 가격인데 현재 회복됐던 가격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100% 넘겨서 받을 수 있는 아까 콩이아범님 사례도 100% 넘긴다는 게 사실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물건을 잘 찾으면 100% 넘겨도 수익 나는 물건을 찾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이거 갑자기 너무 꿀팁들을 많이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그럼 꿀팁 네. 하나 더 드릴까요? 네. 돼지권 미등기라고 빨간 글씨가 붙어 있잖아요. 네, 빨간 글씨 돼지권 저것 미등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약간
약간의 물론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쵸. 이것도 부담이죠. 그렇지만 모르는 분들은 저 빨간 글씨 때문에 또 입찰을 못 하시는 네네네. 분도 있잖아요. 네네. 요거는 우리 사무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요? 네, 저보다 더 고수시니까. 이런 거 받지 마세요. 제가 받게요, 그냥. 뭐 저런 거 받으려고. 대지권 등기 있는 거 받아야지. 왜 미등기 있는 거 받아요? 기왕이면. 자, 이거 뭐 대지권 등기는 이게 아직 지적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다 무조건 받아도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는 토지 대금을 전 소유자가 다 납부를 했는지만 체크하시면, 다 납부된 상태에서는 그 다음 낙찰자한테는 등기만 안 된 상태는 부담은 크게 없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물건입니다. 다음 물건. 요것도 같은 화성시 오산동에 있는 건데요. 아, 네. 동탄역에서 우리가 용산이라든지 뭐 수서 이런 데까지가 한 20분 정도면 도착을 하잖아요. 네. 교통의 어떤 편의성도 있기 때문에 시골이다 이 느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최근 실거래가가 6억 2천. 아, 네, 6억 2천. 최근에 지금 거래된 건 6억 2천이고, 자, 네. 이것도 지금 22년 10월이면 빠지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온전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7월부터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이때도 좀 최고점까지는 아니지만 빠진 금액이었을 것인데, 자,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최고가가 지금 8억이잖아요. 8억에서 지금 6억이면 이미 어느 정도 빠진 금액으로 책정이 된 거고, 거기서 여기는 한 번 더 떨어졌네요. 4억 2,630만 원. 600, 네. 상당히 지금 현재 실거래가하고는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런 신도시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호재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실거래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유심히 보세요. 왜냐하면 뜸성뜸성 이렇게 실거래가가 있다면 조금 내가 엑시트 할 때 바로 단기 매도를 한다든가 뭔가를 할 때는 좀 부담감이 있겠지만, 네. 그거에 대한 실거래가가 계속 쌓여져 있는, 계속 월 단위로 해서 있다고 하면 이건 내가 언제든지 엑시트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훨씬 낫죠. 네, 여러분들이 이 동 보고 입지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 좋은 곳은 당연히 가격이 좋은데, 입지가 떨어지는 곳은 내가 이게 과연 팔릴 수 있을까? 이거를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거래가 꾸준히, 그래도 뜨문뜨문이지만 꾸준히 되는 지역은 그래도 내가 가격만 저렴하게 사다고 하면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거래됐던 거를 한번 보신다고 하면 이 물건도 내가 매입한 다음에 충분히 매도할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이제 같은 화성시인데도 불구하고 이쪽 서쪽으로 붙어 있는, 조금 동탄이 그래도 좀 뜨거운 동네라고 하면 바로 이제 옆 동네이긴 하지만, 여긴 점이 조금 그렇죠. 찍혔네요. 맞아요. 예. 아까 얘는 막 빠바바바 찍혔는데. 예, 맞아요. 그리고 가격도 보면 네. 같은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절반 가격 비슷한 형태로 지금 채해져 있어요. 네네. 그 연식도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금은 약간 같은 화성이고 같은 적이라고 해도 조금은 외면 당하는 네. 아들 같은 네. 그런 형태였던 적인데, 네. 여기가 이제 제가 봤었을 땐 미래 가치와 실거주, 그러니까 약간 중장기 투자로서는 물론 이제 용인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미 거기는 이미 뜨거운 동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네네.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미적지근한, 하지만 확실히 어떤 호재들을 안고 좀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도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향남 뭐 그런 제약회사들이 몰려 있다든가 서해 복선 그 전철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분당선 연장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확정이 이미 되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었을 때는 바로 단타로 나오기에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애매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이제 저 물건을 가져왔고요. 네. 가격도 되게 착해요. 가격이 지금 최저 가격이 2억 6,600만 원입니다. 예, 34평 거의 몇 년 차 안 된 아파트거든요. 이거 시축인가요? 네네네네. 근데 지금 실거래가는 3억 6천에 돼 있으니까 거의 1억 정도가 지금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층이라 좀 저층이기 때문에 한번 임장을 가서 저층하고 일반 기준층이나 로얄층하고는 좀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체크를 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2억 6,600 정도 라인이면. 그래서 이런 거는 그렇게 투자가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호가, 실거래가 체크하시지만 반드시 또 층수도 체크를 해서 이 층수가 저층과 이
로얄층의 차이가 좀 크니까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하시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괜찮은 아파트는 100%에 있는 거를 우리가 80%에 사서 90%에 파는 전략을 씁니다. 그런데 조금 안 좋은 거는 80%까지 떨어진 거를 60%에 사서 70%에 파는 전략을 해도 똑같은 10%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거에서도 내가 얼마에 매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싸게만 매입할 수 있다고 하면 80에 사서 10% 마진 붙이는 거랑 60에 사서 10% 마진 붙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저런 물건도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추천 물건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고수장바구니 준비를 하면서 여기 있는 물건은 일단은 지금 서류상으로 지금 판단을 해서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 투자를 하시고 입찰을 하실 거면 반드시 현장에 가서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도 수익이 날 것 같으면 본인 판단하에 입찰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